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일찍 오셨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도 기차 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저희는 뚜벅이니까요. 그러셨구나.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오늘이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함께 해주신 7번 유영 선생님과 9번 유영 선생님의 두 분 자리해 주셨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두 분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났는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학창 시절에 만나서 되게 다른 사회에서 만난 친구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어린 시절 그 심리도시 즉 스키마에 관하여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현재 그 살아가고 있는지 두 분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번 선생님이 어떤 도식을 갖고 있는가요? 그랬더니 저는 일단 사회적 고립하고 네. 복종과 불충분한 자기통제. 아, 그러네요. 자, 네. 그 9번 선생님은 뭘 갖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취약성 및 질병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불신과 학대가 하나 있고 네. 사회적 고립이 하나 있습니다. 아, 사회적 고립도 있네요. 네. 두 분이 그게 사회적 고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네요. 네. 그러면 7번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불충분한 자기통제, 그게 혹시 어떤 거라고 말씀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저의 의견보다는 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제 저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기는 하고 또 다른 뭐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 통제, 불충분한 거,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일단 지루하거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네네. 조금 대충 처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싫은 티를 너무 팍팍 내고 있는 그대로 막 네네. 나타낸다. 맞아요. 감정 그렇구나. 네, 거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케어를 못해서 약간 폭식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불충분하게 자기 통제가 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9번 선생님은 어떠셔요? 그 9번 선생님의 그 취약성 질병? 네. 그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상황이 생기는 거를 좀 싫어해요. 아, 위험한 상황. 그래서 회피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최대한 안 생기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항상 충전을 해놓고 다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112든 119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바로 연락 취할 수 있게끔 어떤 제스처를 제가 딱 취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그 배터리가 항상 100%를 유지를 하거나 10% 이하로 가는 꼴을 못 봐요.
네. 항상 안전해야 네. 되고 걱정이 불안해지네요. 네, 불안해지니까 네, 배터리의 양이 작으면 네. 그런 것도 있고 괜히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네. 가면은 네. 소화전 찾고 이제 그 대피소 이런 거 보고 비상구. 네. 그냥 딱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저기에 그렇구나. 있구나. 지금 7번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번 선생님도 그러시나요? 불안이 있으시나요? 이 친구보다는 이제 조금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도 여전히 그런 7번이시니까 불안은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그 불안보다는 선생님은 어떤 불안이에요? 9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위험 상황에 놓이면 어쩌나 이런 건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 불안은 어디서 오는지 내 자신한테 오는지 내 마음속에서 오는지 제 마음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이런 이제 영화에서 흔히 보면은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일반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그런 납치범들처럼 네. 이제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숨어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납치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제 그냥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칠까봐 네, 그런 네네. 불안이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불안을 두 분 다 좀 갖고 계시고 불충분한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 좀 안 된다는 거, 감정 조절이 힘들다는 말씀이시로 제가 알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그 위험에 대한 그런 공포, 회피 그런 게 좀 있으시고 네. 두 번째로 7번 선생님은 사회적 고립이라고 또 도식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뭘까요? 사회적 고립, 어떤 때 사회적 고립을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떤 무리에 있을 때 이제 어느 선까지 다가가긴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동화되기보다는 그 주변으로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서성거린다. 네, 서성거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외로움. 네. 그거를 사회적 고립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대인관계 시간에 선생님이 막 여기 친구한테 대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사회적 고립과의 그거하고 관계된 게 혹시 있나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막 이거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친구를 찾아서 이 10분의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막 친구를 이렇게 대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과 이 사회적 고립의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친구랑 친해지면은 나에게 해는 없겠다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이 친구처럼 이 친구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더 저돌적으로 이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제가 세운 기준 이상으로는 이제 다가가지는 않는다. 겉돈다. 네. 아, 그게 사회적 고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식으로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9번 선생님이 그 불신과 학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신과 학대는 선생님한테 주로 어떤 부분이 저기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더 심한 편이에요. 아, 거리 두는 게? 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이제 만나거나 누군가한테 다가갈 때는 항상 일단은 항상 먼저 가면을 쓰고 일단은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뭐 네. 제스처라든지 그런 걸 계속 관찰을 해요. 네. 대인관계 하실 때도 관찰을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관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위험할 것 같다. 혹은 이제 너무 그 제가 정해놓은 기준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갑자기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거나 뭐 이 친구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막 진짜 막 상대방이 부담이 갈 정도로 막 다가오거나 하면 내가 원치 않는 다가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연루되는 거를 자체를 꺼려요.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상은 제 깊은 얘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꺼내는 것 같아요. 나를 공개하지 않는다. 네. 그게 불신과 학대의 도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애네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시구나. 그러면 7번 선생님, 이렇게 내가 그거 있잖아요. 이 도식, 불충분한 자기 통제와 사회적 고립을 갖게 된 그 동기는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기원이 됐을까요? 원인이? 일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엄마는 이제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머니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그런 분이셨어가지고 저는 온전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다. 그때가 한 5살, 6살 이 정도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규제나 나를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것이 게 없었어가지고 없었다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비롯됐다. 즉 어른들의 관심을 좀 덜 받았다라는 어른들로부터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셨구나. 자, 9번 선생님은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 취약성, 질병, 불신과 확대 이 도식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기인이 됐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위험한 상황에 한번 놓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왜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혹은 엄마 친구야. 따라가자. 이러면은 당연히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믿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따라갔다가 납치가 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네요. 근데 가다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위험성에 한 번 노출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씀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라고.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니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어머,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가지고 불신감도 생기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취약성도 생겼고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좀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머리 쪽에 흉터가 있기는 한데 언니들이 저랑 같이 놀겠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트램펄린이라고 하죠. 그 방방 뛰는 거를. 방방이.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놀고 있었는데 왜 그 방방하고 방방 사이에 그 스프링이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막 놀다가 제가 갑자기 쑥 사라지더래요.
아, 그 사이로 빠진 거구나. 그 사이로 빠졌는데 하필이면 머리 쪽이 떨어지니까 이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언니한테 막 실려와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하고 그 취약성을 좀 그때 좀 형성이 됐을 것 같다. 위험했네요. 그때 상황이. 네, 그러고 나서 언니들은 정말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잘못 데리고 놀았다고. 위험하게 놀았다고. 아니 동생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냐고. 근데 그거는 엄마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이에요, 사고는. 맞아. 누구도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엄마가 이제 속상한 마음에 그러셨겠죠. 화는 나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도식이 형성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7번 선생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 재밌는 사례라든지 뭐 나는 어린 시절에 이랬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 하나를 말씀해 보실래요? 뭐 혼자 그렇게 있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좀 어른들이 바쁘시니까 관심을 좀 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례들 하나 있는지. 저녁 늦게까지 일단 놀다가 집에 들어가도 다른 집 아이들은 이제 막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혼나잖아요. 네네. 저는 혼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동네 입구에 경운기 한 대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운기 위에 앉아가지고 동네 동생이랑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불꽃놀이? 그런 거를 괜히 그냥 터트릴 때가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동생이랑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불꽃놀이 그냥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 경운기를 조금 지나서 보면은 그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거기서 좀 잘 찾아보면은 새 것들이 그냥 버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긴 다른 집에서 필요치 않는 건 나는 필요한 건데 그 집에서는 필요 없는 건 버리기도 하죠. 우리도. 괜히 그거를 이제 주워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엄마나 할머니한테 일 끝나고 오시면은 그거 가지고 왔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혼자 보냈을 때 마음은 어땠었어요? 그때의 마음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어떻다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게 약간 모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험? 네, 그렇게 막 이제 별다른 느낌은 없었는데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애로움이구나. 근데 저는 금방 그 경운기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그 모습에 확 와닿거든요. 외로움이구나. 경운기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동네에 지나가는 아이들도 보고. 주로 경운기에 앉아서 그렇게 놀았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앉아 있었나요? 그냥 막연히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 그 엄마나 할머니를 혹시 기다리셨는지. 네, 맞아요. 그게 좀 이렇게 외로움이 좀 많이 거기에서 느껴지네요. 그 경운기에 앉아 있는 그것만 한번 상상을 해봐도 그게 느껴지네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도식이 생겨났다.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9번 선생님, 9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주변에 어린 시절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셔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아웃사이더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 좀 혼자 있는 쪽이 좀 편했었고. 아, 혼자?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착하게 많이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착하게 행동은 뭔가요? 예를 들자면? 가령 뭐 집에 오면은 빨래가 널어져 있으면 빨래를 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밥 혼자 챙겨 먹는 거야 뭐 하고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작업복 같은 게 있으신데 그거를 이제 서툴게 막 바느질도 해놓고 그랬었어요. 어머,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몇 살 때?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집을 이렇게 오가니까 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였으니까 또 혼자가 또 좋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고 놀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이었나? 그쯤 와가지고는 그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생물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선생님 그 뭐지?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뭐지?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반구가 있단 말이에요. 오, 그랬어요? 네. 그거를 빌렸어요.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주택가였는데 항상 저녁만 되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제 가을이면 가을, 뭐 겨울이면 겨울 해가지고 이렇게 방구를 돌리면 무슨 별자리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사계절의 별자리가 각기에 나타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방구를 보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와,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저기 있네. 이게 맞나?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하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공해 때문에 안 보이고. 네, 공해 때문에 안 보이고 일하느라 뭐 바빠서 하늘 볼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죠. 네. 마음의 여유가. 네. 어릴 땐 그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정말 그 마음의 여유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하늘 한번 쳐다본다는 거. 저도 아주 애들 어렸을 때 그 바닷가 가서 하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여름이라 그 대삼각형 그 별자리라든지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막 그런 별자리 막 찾아본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그때는 정말 시골 가면 아주 별이 쏟아질 것처럼 아주 그렇게 영롱하게 막 빛이 났었는데 지금 너무 반짝거리는데 지금은 보기가 힘들죠. 지금은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런 공해 없는 맑은 하늘도 그려보게 되는데 진짜 돗자리 하나만 깔고 누워서 봐도 진짜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시간 금방 가고 그리고 또 별 색이 다잖아요. 네, 맞아요. 저 샛별도 찾아보고 괜히 막 그 별똥별 떨어지진 않을까 기대하면서 막 네. 떨어져라.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네요. 네. 어린 시절 그 부분이. 자, 그럼 7번 선생님, 그 어린 시절 어떤 부분이 그 7번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주성격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어린 시절에? 근데 선생님은 2번도 있고 8번, 9번, 1번이 주로 있으시기도 한데 그래도 7번이 점수가 가장 높거든요. 7번의 그거 밝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늘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형성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을까요, 선생님은? 일단 미취학 아동 때 그렇게 좀 외로움을 혼자 이렇게 견디다가 보니까 이제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자. 네. 혼자는 애롭다.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선생님은 그걸 아셨네요. 나 혼자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으로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네. 내줘도 되고. 선생님은 애니어를 더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원래 본질적인 성격이 뭔지도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9번 이 선생님 친구한테도 그렇게 맞아요. 다가가고 대시를 하고. 맞아요. 아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또 저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혼자 뭔가 이겨내야 돼요. 그 상황을. 아, 견뎌내구나. 네,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고 일단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책임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집에 있으니까 집을 지켜야 되고 이제 약간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렇게 네. 또 다르네요. 네. 야,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네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게 혹시 뭐였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네.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겠다. 네. 이제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또 어린 자녀가 또 집에 혼자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집에서 잘 있다. 잘 있다라는 네. 것을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네. 싶었네요. 네. 7번 선생님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건 뭐였나요? 관심 한 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아, 관심 한 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받고 싶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교류하고 싶잖아요. 근데 혼자 있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관심 한 줌이라도 받고 싶다. 공감해요. 그 말 너무 가슴 아프다. 관심 한 줌. 좋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9번 선생님은? 내가 걱정 안 끼쳐드리는 거. 네. 부모님이. 거기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미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겪고 난 뒤여서 특히 이 친구처럼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은 저도 막 관심을 좀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르지만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고군분투. 네. 그러니까 밖에는 위험한 곳이야. 네. 라는 거 하고 믿을 수가 없어. 네. 불신이야. 나는 집에 있어야 돼. 부모님 걱정을 안 끼쳐드려야 돼. 밖에는 문제가 있구나. 네. 위험한 곳이라는 거 그게 문제였네요. 네. 아무 일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난 안전하게 있다. 네. 집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을 마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나는 안전하게 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나이에 맞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모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훨씬 나도 편하고 그래 맞아. 너 그랬구나 하고 관심도 더 가져주지 선생님한테. 맞아. 네. 소통이다. 네.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그 당시에 부모님이 완고하셔서 안 믿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무서움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부모님이 믿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었나요? 불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뭔가요? 약간 그런 일들이 자녀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내 딸이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겪겠어? 경험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시니까 내 딸은 잘 갔다가 무사히 잘 돌아오겠지. 그거네. 소통. 네.
7번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 한 줌. 네. 관심의 한 줌. 네. 그럼 문제가 무엇이었죠? 선생님은 거기에서 관심 한 줌이라도 받고 싶었어. 뭐였을까요? 문제가 9번 선생님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친구분이 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뭐가 문제였지? 문제가 뭐였죠? 우리 고민 좀 해봅시다. 함께. 그냥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릴 만한 그런 곳에 조금 보내줬었으면 네.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네. 친척집에라도 네. 좀 있게 하고 네. 어떤 조치가 네. 있어야 되겠다. 좋았을 그런 텐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혼자 방치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집에 내버려둔 거라서 방치. 네. 진짜 그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제 저희 집에 예전에 옆에 세대로 사시던 분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 분이 자녀가 어린데 그분도 맞벌이 부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 시간부터는 아기가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희 집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니까 이제 일찍 돌아오면 이 애를 데리고 와서 좀 데리고 놀아다오. 데리고 놀아라. 예전에 그 애기가 막 벡터맨이라는 그런 영화 이런 거 만화 영화 이런 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틀어주면 걱정 없을 테니까 그 데리고 와서 그것만 틀어주고 이제 우유 꺼내서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옆에만 있어줘라. 이랬었거든요. 문제 해결까지 다 알려주셨네. 네. 진짜 그때처럼 최소한의 노력은 하셨네요. 그 부모는. 그때처럼 만약에 이 친구한테 그런 게 제공이 됐다면 그런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든 이제 저처럼 이런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노력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 또 하면 좋은데 현재 그 어린 시절에 내 삶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 약간 뭐 참을성이 없다? 참을성도 없고 네. 이제 뭔가 이제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한데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오래를 못 가요. 이 일에 금방 흥미를 떨어뜨리고 금방 또 새로운 일에 흥미를 보이고 흐지부지하고 또 이제 누군가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못하고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영화도 혼자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어릴 때 그게 조금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이 도식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러니까 외향이기는 하나 그래도 혼자일 때가 편하다.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자, 9번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재 삶에, 지금 현재 내 삶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심리 도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흥미 있는 거라든지 이제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거라든지 네. 되게 저는 의학에도 좀 관심이 의학에도 많거든요. 관심이 네. 있으시고 그리고 뭐 이런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고 해보고 네, 다 배울 수 있는 거면 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범죄에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범죄 심리학을 하시나요? 네. 약간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경찰학과 쪽에 범죄에 네. 관련된 과목도 듣고 네, 네. 이제 그 그러시구나. 부전공으로 그 중독 재활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삶까지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시구나. 어느덧 또 시간이 금세 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빨리 가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얘기 마무리할 저기도 아닌데 아직. 아직 할 얘기 많은데 막.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아, 7번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예, 두 분 선생님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도식은 다르나 네. 지금 다르게 도식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다르기는 하나 두 선생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 하나는 뭐예요? 혼자 있었다. 네, 혼자. 근데 이 9번 선생님은 혼자 있어도 혼자 뭔가를 뭐 집에서 했다. 인위적으로. 네, 7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밖에서 혼자 그렇게 경기에 앉아 있었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도식은 다르나 약간 그 양육 형태는 좀 비슷하네요. 공통점은 그건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두 사람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조금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주로 어떤 것에 배려를 하셔요? 서로의 의견을 먼저 이제 존중을 해주고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네네 이제 절충안이 없을 때 이제 저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그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9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도 그렇고 네. 예, 저도 그렇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이게 친구가 된 것도 그 무의식 중에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한테도 그렇고 네. 곤란한 질문이나 네.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막 그 물어보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집 어디니?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 뭐해? 막 이런 거라든지 그냥 그거를 자기가 얘기해 줄 때까지 그냥 네, 기다려요. 그 대신에 이제 대화 내용들은 좀 이제 학교 얘기라든지 그냥 뭐 일상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런 좀 중대한 이야기는 왜 각자 나름의 예민한 얘기, 네. 사적인 예민한 얘기는 좀 서로 상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괜히 했다가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건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배려가 있네요. 네. 그러시구나. 네. 벌써 마무리합시다. 어때요? 네. 오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게 노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출하고 나니 어때요, 7번 선생님?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가요? 이제 얘기를 저 혼자 이거를 네. 가지고 있을 때는 무거운 그런 짐 같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 조금 한결이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다행이고요. 9번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내가 이런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왜 굳이 내가 이런 지식들을 알고 싶어 하면
왜 내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더듬어서 올라가 보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기인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는데 이제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원인이 돼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인과관계.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다행입니다. 두 분 오늘 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심리도식은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도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식의 활성화가 그 빈도수를 줄인다는 거고, 그 촉발이 될 수 있잖아요. 난 애로워. 그 경기만 딱 생각을 해도 그게 애로움이 촉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촉발이 되더라도 건강한 반응으로, 건강한 양식으로, 그래,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하고 생각 바꾸기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선생님, 지금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즉, 건강한 성인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우리의 그 치료의 목적이 있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사례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